시골 읍내 끝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기와집. 아침 햇살이 마루에 스며들고 정옥이 부엌에서 분주히 밥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쌀뜨물 냄새와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정겨운 아침을 알리죠. 40년을 함께 산 부부의 일상은 말없이도 척척 맞아떨어집니다. 여보, 밥 드세요. 정옥의 부름에 만수가 거실에서 일어납니다. 손에는 어제 읽던 신문이 구겨져 있고 돋보기를 벗어 셔츠 주머니에 넣으며 식탁으로 향하죠. 70이 넘은 나이에도 등은 꼿꼿하지만 걸음걸이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정옥은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빙긋 미소 짓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지만 여전히 남편이 건강하게 걸어오는 모습만 봐도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아침상이 놓여 있습니다. 직접 담근 김치, 어제 밭에서 따온 상추, 그리고 정옥이 손수 끓인 된장찌개까지.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밥상입니다. 만수는 자리에 앉으며 습관적으로 텔레비전을 틀죠. 아침 뉴스가 나오지만 귀에 들어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아이고, 네 아버지, 네 어머니는 언제나 소식 올런지. 정옥이 밥그릇을 놓으며 한숨을 쉽니다. 벌써 석 달째 연락이 없는 아들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죠. 서울에서 직장 생활한다며 떠난 아들은 명절에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점점 뜸해지고 며느리 목소리 듣기도 어려워졌죠. 처음엔 바쁘겠거니 하며 이해하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서운함이 쌓여갑니다. 됐어. 올 놈은 오고 안 올 놈은 안 와. 괜히 기대만 하다 실망하는 거지. 만수의 목소리는 퉁명스럽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들며 흘끗 창밖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아쉬움이 담겨 있죠.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정옥과 다르지 않지만 남자로서의 체면 때문에 쉽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마음속으론 하루에도 몇 번씩 아들 생각이 나지만 먼저 연락하기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죠.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바쁘겠지만 가끔은 안부라도. 정옥의 목소리에는 애틋함이 묻어납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엄마 치마폭에만 매달려 있던 아이였는데 언제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서울로 대학을 간 이후부터 점점 연락이 줄어들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아예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바쁘면 뭐가 바쁘다고. 부모 생각할 시간도 없나? 만수가 젓가락질을 멈추며 말합니다. 목소리는 투덜거리는 듯하지만 눈빛에는 그리움이 가득합니다. 마음속으론 아들이 걱정되지만 섣불리 연락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죠.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하는 마음과 보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늘 갈등합니다. 혹시나 해서 몇 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바쁘다는 말만 돌아왔죠. 정옥은 밥상 너머 남편을 바라봅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라 서로의 마음을 훤히 알죠. 만수도 자신과 똑같이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저 말로 표현하지 못할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의 굳어진 표정 뒤에 숨겨진 마음을 읽을 수 있거든요. 며느리는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겠네.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됐는데. 그것도 그래. 한 번도 같이 내려온 적이 없으니. 만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며느리와는 결혼식 때 딱 한 번 본 게 전부였죠. 그마저도 정신없이 바쁜 하루였어서 제대로 된 대화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들과 잘 지내는지, 부모인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밤마다 마당에서 개 짖는 소리 안 들렸어요? 정옥이 화제를 바꿉니다. 아들 얘기만 하면 마음만 더 무거워지거든요. 아, 그 백구마리가 며칠 전부터 이상하더라. 밤중에 자꾸 짖어대고. 만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동네에서 기르던 진돗개 백구가 최근 들어 유난히 예민해 보였거든요. 평소엔 온순하던 개가 밤만 되면 어디선가 나타나 지저댔습니다. 특히 병원 쪽을 향해 계속 짖는 것이 신경 쓰였죠. 뭔 일 있는 건 아니겠죠? 동물들이 사람보다 먼저 안다고 하던데. 정욱의 목소리에 걱정이 스며듭니다. 시골에서 오래 살다 보니 동물들의 행동 변화가 뭔가 징조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마음이 불안할 때는 더욱 그렇죠. 할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것이 생각납니다. 개가 밤중에 우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징조라고. 개가 짖는다고 무슨 일이 생기나. 그냥 개짓이지 뭐. 만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하지만 내심 신경이 쓰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젯밤에도 백구의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설쳤거든요. 새벽 2시쯤 되니까 갑자기 짖기 시작해서 한참 동안 계속됐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봤는데 백구가 병원 쪽을 향해 서 있더라고요. 식사를 마친 후 정옥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내다봅니다. 멀리 읍내 병원 건물이 보이고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평화롭게 펼쳐지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움으로 가득합니다. 아들 생각도 백구의 이상한 행동도 모든 게 불안하기만 합니다. 만수는 마루에 앉아 다시 신문을 펼칩니다. 하지만 글씨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만 아들 생각이 떠오르죠. 건강한지, 잘 먹고 지내는지,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은 없는지. 부모 마음이란 자식이 몇 살이 되어도 늘 걱정뿐입니다. 신문 한 구석에 있는 부동산 광고를 보다가도 혹시 아들이 집 걱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며칠이 흘렀지만 백구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아침마다 정옥이 마당을 쓸다 보면 백구가 어디선가 나타나 병원 쪽을 향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평소라면 사람을 보면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던 백구였는데 요즘은 그런 여유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저게 정말 이상하네. 정옥이 빗자루를 든 채 중얼거립니다. 백구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자세로 병원 앞 벤치 근처에 앉아 있었죠. 가끔씩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다가도 이내 다시 병원 입구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애틋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백구의 행동을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운동을 나온 옆집 할아버지가 정욱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정욱이네, 저게 며칠째 저러고 있던데. 혹시 주인이 병원에 입원이라도 한 거 아냐?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누구 집 개인지도 확실하지 않고. 정욱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백구는 동네에서 모두가 아는 개였지만 정확히 누가 기르는지는 애매한 상황이었거든요. 여러 집에서 밥을 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네 공동의 개가 된 셈이었죠. 그런데 저렇게 병원 앞만 계속 지키고 있으니까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의 말에 정욱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분명 평범한 일은 아닐 거예요. 개들이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감지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특히 진돗개는 영리하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다고 하니까요.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백구의 행동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을 보러 나온 아주머니들이 병원 앞에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사흘째 저러고 있던데. 혹시 주인이 위독한 거 아닌가? 사람들의 추측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누군가는 백구의 주인이 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고, 또 누군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른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정욱은 집으로 돌아와 만수에게 동네 상황을 전했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있어요. 저 백구 때문에. 아직도 저러고 있나?
만수가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봅니다. 멀리 병원 앞에 백구가 여전히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는데도 자리를 뜨지 않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가슴이 불안하네. 괜히 불길한 생각만 드네요. 정욱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즘 아들 소식이 없어서 그런지 작은 일에도 마음이 더 민감해져 있었거든요. 백구의 행동이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의 전조처럼 느껴졌어요. 걔가 그러면 뭐가 달라지나. 그냥 개짓이지. 만수는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지만 말과 달리 계속해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만수도 백구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평생 시골에서 살면서 동물들의 행동을 많이 봐왔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백구는 더욱 애절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조용히 앉아만 있던 것과는 달리 밤중에는 길게 늘어지는 울음소리를 내며 병원을 향해 지저댔어요. 그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니까 잠들려던 사람들도 모두 깨어날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저 소리 좀 들어봐요. 정말 소름 끼치네요. 정욱이 이불을 끌어안으며 말합니다. 백구의 울음소리가 마치 사람이 울고 있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애절하고 구슬픈 그 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까지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만수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아무리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해도 밤중에 들리는 게 울음소리는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어요. 더군다나 요즘처럼 아들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울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요? 정욱이 다시 한번 물었지만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몰래 창문으로 내다봤는데 백구가 병원 입구를 향해 엎드려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백구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조용해진 것은 아니었어요. 가끔씩 작은 신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욱은 일찍 일어나 백구의 상태를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멀리서 보니 백구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어제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않은 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저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야? 정욱의 마음에 연민이 일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정말 주인이 병원에 있는 건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관심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누군가는 백구에게 먹이를 가져다 주기도 했고 또 누군가는 병원에 직접 가서 상황을 알아보겠다고 나서기도 했어요. 하지만 백구는 누가 먹이를 줘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병원 입구만 바라볼 뿐이었죠.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병원 입구 쪽으로 뛰어가더니 입에 뭔가를 물고 나타났어요.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지? 뭔가 물고 오네. 백구는 조심스럽게 흰색 봉투 같은 것을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신중한 걸음으로 병원에서 나와 곧바로 정옥네 집 방향으로 향했어요. 그 모습을 본 정옥은 깜짝 놀라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백구는 정옥네 집 마당 한가운데에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정옥을 바라보며 작게 짖었어요. 마치 이걸 확인해 보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정옥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만져보니 안에 뭔가 딱딱한 것이 들어 있었어요. 봉투는 병원에서 쓰는 것 같은 하얀 봉투였고
겉면에는 얼룩이 조금 묻어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좀 나와봐요. 정욱의 부름에 만수가 마루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이게 뭔가 봐요. 백구가 병원에서 물고 온 것 같은데 정욱이 봉투를 만수에게 보여줍니다. 만수는 돋보기를 꺼내 끼고 봉투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병원에서 나온 게 틀림없네. 이 도장 보이지? 읍내 병원 마크야. 그럼 뭐가 들어있을까요? 열어봐도 될까요? 정욱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열어보는 것도 그렇고 혹시나 중요한 서류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그냥 병원에 가져다 주면 되지. 뭐하러 열어봐. 만수가 말했지만 정욱은 이미 봉투 입구를 살짝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나, 이게 뭐지?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작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희미하게 무언가가 찍혀 있는 흑백의 흐릿한 사진이었어요. 정욱은 그 사진을 빛에 비춰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거 초음파 사진 같은데? 뭐라고? 만수가 깜짝 놀라며 정욱의 어깨 너머로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분명히 병원에서 찍는 초음파 사진처럼 보였어요. 흐릿하긴 하지만 태아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아기 사진이네. 이게 왜 우리 집에?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초음파 사진이라니 누군가 임신 검진을 받고 받은 소중한 사진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이런 사진은 부모에게는 정말 소중한 첫 번째 선물인데 남의 집 것까지 우리가 뭐하러 신경 쓰냐. 만수는 무뚝뚝하게 말했지만 사실 그도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정욱이 아들을 가졌을 때를 떠올린 거죠. 그때도 이런 흐릿한 사진을 받아들고 얼마나 기뻤던지. 정욱은 사진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뒷면에는 날짜와 함께 환자의 성함이 적혀 있었어요. 글씨가 좀 흐려서 정확히 읽기는 어려웠지만 성씨 정도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성씨, 좀 익숙한 것 같은데. 정욱이 고개를 갸웃하며 사진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정확히 뭐라고 적혀 있는지는 알아보기 어려웠어요. 병원에서 쓰는 도장이 글씨 위에 찍혀 있어서 더욱 알아보기 힘들었거든요. 만수는 사진 한쪽에 적힌 성씨를 보곤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가 가슴속이 철렁하는 느낌이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는 무서웠습니다. 여보, 이 사진 임자가 누굴까요? 글쎄, 병원에 가서 물어봐야겠어. 만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하지만 섣불리 추측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백구는 여전히 두 사람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가끔씩 정욱을 올려다보며 작게 짖었는데 그 모습이 뭔가 간절해 보였습니다. 이상하네. 왜 하필 우리 집으로 가져온 걸까? 정욱이 중얼거렸습니다. 동네에 집이 그렇게 많은데 왜 백구는 하필 자신들의 집 마당에 이 사진을 가져다 놓았을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걔가 하는 일에 무슨 이유가 있겠어. 그냥 아무 집이나 가져다 놓은 거지. 만수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백구의 행동이 너무나 의도적으로 보였거든요. 마치 정확히 누구에게 전해줘야 할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정욱은 사진을 소중히 간직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소중한 사진을 주인이 얼마나 애타게 찾고 있을까요? 빨리 찾아서 돌려줘야겠어요. 그래, 내일 아침에 병원에 가져다 주자.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사진에 적힌 글씨가 자꾸만 신경 쓰였거든요. 해가 지면서 백구는 다시 병원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제까지의 애타는 모습이 아니라 뭔가 안도하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마치 해야 할 일을 마쳤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옥은 초음파 사진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며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작은 사진 한 장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일 텐데,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그리고 백구는 어떻게 이 사진을 찾게 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정옥은 서둘러 아침 준비를 마치고 초음파 사진을 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누군가 소중한 첫 아기 사진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읍내의 병원은 그리 크지 않은 곳이었지만 주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이용하는 유일한 의료기관이었습니다. 정옥이 산부인과 접수처에 다가가자 젊은 간호사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웬일이세요? 아, 이거 좀 봐주세요. 어제 저희 집에 정옥이 조심스럽게 초음파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간호사는 사진을 받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이거 어제 젊은 부부가 두고 간 거예요. 환자 상태가 급해서 급히 수술실로 들어가셨거든요. 그 바람에 이런 중요한 사진까지 잃어버리신 것 같네요. 그럼 누구 거인지 아세요? 정옥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인을 찾을 수 있다니 다행이었어요. 젊은 남자분이 아내분을 업고 뛰어들어오셨어요. 아내분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셔서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셨는데 그때 이런저런 물건들을 흘리고 가신 것 같아요. 간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정옥은 마음이 짠했습니다. 임신 초기에 응급실에 실려온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기와 엄마 모두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분들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이 소중한 사진을 돌려드려야죠. 개인정보라서 직접 알려드리기는 어렵고 대신 저희가 연락드려서 찾아가시도록 해드릴게요. 그래주세요. 이런 소중한 사진을. 정옥이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가 왠지 익숙한 것 같았거든요. 혹시 우리 애들이 정옥이 중얼거리자 간호사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씨가 좀 익숙한 것 같아서요. 정옥은 사진을 다시 간호사에게 건네주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괜한 상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옥은 만수에게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다행히 주인을 찾았어요. 젊은 부부가 응급실에 급히 실려오면서 흘리고 간 거래요. 그럼 됐네. 이제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아니고. 만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런디 그 젊은 부부가 누굴까요? 정옥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맴도는 생각 때문에 궁금증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아니야. 그놈들이면 벌써 연락을 했겠지. 헛된 생각 집어쳐. 만수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의 손은 무의식 중에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괜한 기대를 하기는 싫었어요. 그래도 이상해요. 왜 하필 백구가 우리 집으로? 걔가 하는 일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냥 우연이야. 만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퉁명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 하필 자신들의 집으로 가져왔을까? 정말 우연일까? 오후가 되자 정옥은 계속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초음파 사진 생각이 났어요. 그 젊은 부부가 누구인지, 아기는 건강한지, 엄마는 괜찮은지, 혹시 우리 며느리도. 정옥이 혼잣말을 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아직 아이 소식이 없었거든요. 혹시나 해서 기대해 봤지만 연락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을 리 없겠죠. 만수는 마루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지만 글씨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이상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마치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여보, 아들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요? 정욱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평소라면 먼저 연락하는 것을 꺼렸는데 오늘은 왠지 아들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괜히 바쁜 놈 귀찮게 하지 마. 만수가 말렸지만 그도 마음은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거든요. 특히 오늘같이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한 날에는 더욱 그랬어요. 저녁 때가 되자 백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병원 앞을 계속 지키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정옥네 집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거든요. 저게 오늘은 왜 저러지? 정옥이 창문으로 내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백구는 마당을 한 바퀴 돌더니 집 쪽을 바라보며 짖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짖음이었습니다. 더 급하고 더 간절한 소리였거든요. 뭔가 또 가져온 거 아냐? 만수도 일어나 밖을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백구 입에는 아무것도 물려있지 않았어요. 그저 불안한 듯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을 뿐이었죠. 그때 갑자기 백구가 대문 쪽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어요. 마치 누군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듯한 짖음이었습니다. 누가 오나? 정옥과 만수가 동시에 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누군가 걸어오는 것 같았지만 아직 누구인지는 분간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백구의 반응을 보니 분명 특별한 사람이 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꼬리를 흔들면서도 계속 짖는 모습이 기대감과 흥분이 섞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설마. 정옥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그날 밤 정옥과 만수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했던 탓에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거든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이상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백구가 격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의 울음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급박하고 절망적인 소리였어요. 마치 무언가 큰 일이 벌어졌다고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저 소리 좀 들어봐요. 정옥이 벌떡 일어나며 만수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만수도 이미 잠에서 깨어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뭐지? 평소랑 다르네. 만수가 중얼거리며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백구가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너머로 병원 쪽에 환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 좀 봐요. 병원에 무슨 일이 있나 봐요. 정옥도 창가로 달려와 밖을 내다봤습니다. 분명히 병원 앞에 구급차가 서 있었어요. 빨간 불빛이 계속 깜빡이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급차가 와 있네. 누가 응급 상황인가 보다. 만수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시골 읍내에서 한밤중에 구급차가 온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백구는 더욱 격렬하게 지저댔습니다. 마치 두 사람에게 빨리 나오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지 않던 백구가 오늘은 계속 집 쪽을 바라보며 짖고 있었거든요. 여보, 큰일 난 거 아니요?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했던 것이 이것 때문이었을까요? 뭔 큰일이 났겠어. 그냥 누가 병원에 실려온 거지. 만수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불안한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백구의 행동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그래도 가서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정욱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냥 집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한밤중에 뭘 하러. 그냥 자자. 만수가 만류했지만 정욱은 이미 잠옷 위에 겉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저 혼자라도 가볼게요. 뭔지 확인이라도 하고. 아, 진짜. 그럼 나도 간다. 만수도 결국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혼자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한밤중에 말이에요. 두 사람이 집을 나서자 백구는 앞장서서 병원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마치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몇 걸음 앞서서 가다가 뒤돌아보며 따라오라는 듯 짖었어요. 병원에 가까워질수록 소음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 사람들의 급한 목소리, 의료진들이 지시하는 소리까지 분명히 큰 응급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진짜 무슨 일이 있나 보네. 정욱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구급차에서 들것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 위에 누군가 누워 있었는데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기, 저 사람. 만수가 말을 시작하다가 멈췄습니다. 들건 옆을 따라 걷는 젊은 남자의 실루엣이 어딘가 낯익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확실히 알아볼 수 없었어요. 정욱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지만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서 방해가 될까봐 망설여졌어요. 설마 우리 아들이. 정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오늘 하루 종일 불안했던 마음 때문에 온갖 안 좋은 상상이 떠올랐어요. 그때 구급차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환한 불빛에 비춰진 사람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들것에 누워있는 젊은 여자, 그리고 그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있는 남자. 어머나. 정욱이 손으로 입을 막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이었거든요. 분명히 아는 얼굴들이었어요. 만수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을 크게 뜨고 있었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백구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알았죠?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병원 앞을 지키며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것처럼. 저게. 정욱이 말을 잇지 못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기쁨과 걱정, 그리고 너무나 큰 충격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만수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려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정말 자신의 눈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의료진들이 들것을 병원 안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젊은 남자도 급하게 따라 들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잠깐 뒤돌아본 그의 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들이다. 만수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확신에 찬 말투였어요. 정욱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만수의 팔을 붙잡고 간신히 버텼어요.
몇 달 동안 연락도 없던 아들이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다니. 정욱과 만수는 병원 입구 앞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 본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거든요. 몇 달 동안 연락도 없던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응급실로 실려 들어가는 모습을 본 충격이 너무 컸어요. 정말 우리 아들이 맞나? 정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얼굴, 그 걸음걸이, 모든 것이 분명히 자신이 낳아 기른 아들이었어요. 만수는 말없이 병원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어요. 기쁨, 걱정, 그리고 서운함까지. 왜 이런 응급 상황이 되어서야 고향에 내려온 걸까요? 들어가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정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알고 싶었지만 갑자기 나타나는 것도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도 갑자기 나타나면 놈이 부담스러워할 텐데. 만수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몇 달 동안 연락도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싶었어요. 그때 병원 안에서 누군가 급하게 뛰어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면서 젊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바로 그들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휴대폰을 귀에 대고 급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빨리 와주세요. 목소리가 다급하고 떨려 있었습니다. 분명히 급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정욱과 만수는 숨을 죽이고 아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은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얼굴도 하얗게 질려 있고 손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통화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두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아들의 얼굴에 놀람과 당황이 동시에 스쳤어요. 어머니,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부모님이 여기 계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아들아. 정욱이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이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다니. 눈물이 났지만 참으려 했어요. 만수는 여전히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었던 아들을 만났지만 이런 상황이라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어떻게 여기를? 아들이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모님이 자신들의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우리도 우연히. 정욱이 대답하려 했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백구가 초음파 사진을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아들이 다시 병원 안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해서 혹시나 해서 병원에 왔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 말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어디 아픈 거냐? 만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투박한 목소리였지만 걱정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아들이 말을 시작하려다가 다시 망설였습니다. 부모님께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일이 있었거든요. 정욱은 아들의 표정을 보며 무언가 짐작이 갔습니다. 오늘 초음파 사진을 본 것, 백구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지금 이 상황.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혹시 아기? 정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때 병원 안에서 간호사가 나와 아들을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겠다고 하십니다. 아들이 다급하게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문 앞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같이 들어오세요.
정욱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들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 것 같았거든요. 만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투덕거리던 마음은 사라지고 오직 아들과 며느리 걱정만 남았어요. 세 사람이 함께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환한 불빛으로 밝혀져 있었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안내하는 곳으로 따라가면서 정욱은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모두 무사하길, 그리고 혹시 정말 아기가 있다면 그 아이도 건강하길. 진료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안정됐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요. 아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정욱과 만수도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다만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임신 초기라서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스트레스나 무리한 활동은 피하시고. 임신? 만수가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었다니.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부끄러워했습니다. 네. 사실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정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손주가 생긴다는 것, 그리고 아들이 다시 자신들 곁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 백구가 가져다 준 초음파 사진이 바로 자신들의 첫 손주 사진이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의사의 말을 들은 후 세 사람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임신이라는 말이 주는 기쁨과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정욱은 눈물을 훔치며 아들을 바라봤고 만수는 고개를 돌려 감정을 숨기려 했어요. 정말 임신이에요? 정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꿈만 같은 일이었거든요. 몇 달 동안 연락도 없던 아들에게서 이런 소식을 듣게 되다니. 네, 벌써 10주 정도 됐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목소리에 묻어났어요. 10주. 그럼 벌써. 만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손주가 생긴 지 이미 2달이 넘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동안 자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이번에야 말씀드리려 했어요. 아기가 생겼다는 걸. 그런데 오늘 갑자기 아내가 배가 아프다고 해서.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 만수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왜 혼자 감춰온 걸까요? 죄송해요, 아버지. 처음에는 확실하지 않아서. 그리고 나서는 언제 말씀드릴지 몰라서.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실 부모님께 연락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다가 갑자기 임신 소식을 전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정욱은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그런데 며느리는 어때? 많이 아픈가? 지금은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일시적인 거라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의 얼굴에 안도의 표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깨셨어요. 가족분들 들어가 보세요. 세 사람이 함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며느리는 창백해 보였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며느리가 정욱과 만수를 보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처음 만나게 되어 민망했거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괜찮아? 정욱이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처음 제대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지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뭐가 죄송해. 만수도 며느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며느리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이제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숨겨서도 안 될 일이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사실은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검진받고 그만 사진을 흘리고 간 거예요. 오늘 오후에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급하게 나오다가 정욱과 만수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백구가 가져온 그 초음파 사진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싶었어요. 혹시 이 사진? 정욱이 주머니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이걸 어떻게? 백구가 가져왔어. 우리 집 마당에. 만수가 설명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저희가 찾고 있던 바로 그 사진. 며느리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정욱이 사진을 며느리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첫 손주구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작은 생명이 자신들의 혈육이라는 것이 실감 났거든요. 아이고야. 우리 집에 손주가. 정욱이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다렸던 소식이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들으니 더욱 감격스러웠어요. 만수는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바보 같은 놈. 왜 이제야 말하냐? 투덕거리는 말투였지만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드디어 손주를 보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거든요. 아들이 부모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연락도 안 하고 이런 중요한 일도 말씀 안 드리고. 됐어. 이제 됐다. 정욱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서운했던 마음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기쁨만 남았어요. 며느리가 초음파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백구가 그 개가 며칠째 병원 앞을 지키고 있더라. 마치 뭔가 기다리는 것처럼. 만수가 설명했습니다. 이제야 백구의 행동이 모든 게 이해됐어요. 정말 백구가 우리를 도와준 거네요. 아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욱은 초음파 사진을 다시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우리 모두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었구나. 병실은 따뜻한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몇 달 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뭉쳤고 새로운 생명이 그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어요. 밖에서는 백구가 병원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일이 잘 풀렸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평온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서울에서 내려와 고향에 정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조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며 스스로 결정한 일이었어요. 정옥네 작은 집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지난달에 태어난 건강한 손녀아이가 온 집안을 환하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정옥은 아기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 공주야, 할머니가 여기 있단다. 정옥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손주를 보는 할머니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평생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이었거든요. 만수는 마루에 앉아 아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무뚝뚝했던 할아버지였지만 손녀 앞에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담배도 끊었고 목소리도 한없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놈이 우리 집 대들보구나. 만수가 아기를 가리키며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애써 감추려 했지만 기쁨은 숨길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아버지 옆에 앉아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신기하기만 했어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저희 때문에. 무슨 소리냐? 가족인데. 만수가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서운했던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어요. 이제는 오직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이유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욱이 알려준 대로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래, 잘했어. 우리 며느리 참 잘해. 정욱이 며느리를 칭찬하며 함께 이유식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기를 매개로 해서 금세 친해질 수 있었어요. 마당에서는 백구가 여유롭게 누워 있었습니다. 요즘 백구는 완전히 다른 개가 되었어요. 예전처럼 불안해하거나 어디론가 뛰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모두 완수했다는 듯 평화로워 보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놀러 왔습니다. 모두 아기를 보러 온 것이었어요. 아이고, 이 예쁜 것 좀 봐라. 정욱이 복 많이 받았네. 손주까지 생기고. 이웃들의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욱은 뿌듯한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았어요. 결국 백구가 기적을 전해줬네. 옆집 할아버지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백구의 공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정말 그래요. 백구가 아니었다면. 정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구가 초음파 사진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 같은 재회는 없었을 거예요. 저녁 무렵 가족들이 모두 마루에 둘러앉았습니다. 아기는 정욱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참 신기한 일이었어. 만수가 백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걔가 우리 가족을 다시 모이게 해준 거네요. 며느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동물들은 사람보다 더 영리한 것 같아요. 뭔가 미리 아는 것 같고. 아들도 동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정욱은 잠든 손녀를 내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지.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연락도 안 되던 아들이 이제는 매일 곁에 있고 귀여운 손녀까지 생겼으니 말이에요.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평온한 시골 마을의 저녁 풍경이었어요. 백구는 마당 한 구석에서 여전히 편안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정욱이 백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반응했어요. 마치 별 말씀을이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었고 가족들도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어요. 정욱은 마지막으로 손녀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가장 힘들고 외로웠던 순간에 이런 큰 기쁨이 찾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백구 한 마리가 가져다 준 작은 사진 한 장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이야. 정말 세상 일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욱이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을 때였어요. 백구가 다가와서 발치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왠지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백구야, 어디 가려고? 정욱이 물었지만 백구는 대답 대신 꼬리만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나 마을 어귀 쪽으로 걸어갔어요. 정욱은 백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임무를 다한 백구가 이제는 새로운 곳으로 향하는 것 같았거든요. 집안에서는 아기의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새로운 행복이 계속될 것 같았어요. 백구가 가져다 준 기적은 이제 영원히 이 집에 머물 것입니다.
사랑과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